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주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MSCI 종목 리밸런싱이 5월에 있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코스피 2500을 돌파를 하기 직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한번 돌파를 하는가 했더니 목요일에 큰 장대 음봉을 한번 맞았죠. 하지만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2500 직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삼성전자 장난 아니었죠. 저도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데 하루에 4%나 오르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연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영업이익이 고작 6천억 원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9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1분기 실적은 엄청난 쇼크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한마디를 해주었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에 있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삼성전자도 감산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3사가 모두 감산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고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급량이 바닥을 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뻥 올라갔는데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피크아웃이라고 주가가 내려가고 실적이 이렇게 또 쇼크로 나오면 이제는 바닥이라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저는 아직 본전까지 많이 멀었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인데요. 여전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죠. 2차 전지의 힘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끊임없이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저도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시장에서 나머지 섹터들이 대부분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 종목이라든지 뭐 바이오 종목들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무서워서 2차 전지는 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눈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괜찮은 가격대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또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이번 주에는 하나금융지주 10주만 매수를 했는데요. 4만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하도 내려오질 않아서 그냥 목요일에 47,700원에서 1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일단 모두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SK텔레콤, 저번 주에 마이너스 7%였는데 약간 수익률이 악화되었고, 삼양옵틱스 저번 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수익률을 약간씩 만회를 해 나가고 있고요. 리츠 두 종목이 거의 본전까지 올라왔는데 특히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스 밸류 리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았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버텨주면서 4,68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가 이번 주에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인이 4월 4일에 삼성증권 주관으로 리츠 IR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지스 밸류 리츠는 이번에 2월 배당금으로 213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작년 8월에 151원을 주었던 리츠가 약 60원이 배당금이 늘어났죠. 사실 이지스 밸류 리츠는 그동안에도 2024년까지는 배당금을 반기당 200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 2월달 배당금은 13원 정도 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에 크게 수급이 들어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에 나온 공시인데 운용사가 이지스 자산운용이죠. 현재 이지스 밸류리츠의 2대 주주인데 약 3개월 동안 주식을 13만 3천 주 더 매수를 했습니다. 장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489만 주 정도를 보유했었는데 이제는 502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호재들 때문에 이지스 밸류 리츠가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네. 저번 주에 배당락이 작게 나왔다고 기뻐했는데 이번 주에는 저를 약간 실망시켰습니다. 혼자서 마이웨이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SK텔레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종합주가지수가 내렸을 때 같이 따라 내리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처럼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못 이긴 척하고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꿋꿋하게 최근에 많이 올렸잖아, 조금 쉬어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2분기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5만원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ISA 계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반 계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반 계좌 매매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월요일에 TSE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60주로 샀다가 20주는 물을 탔습니다. 이후에도 주가가 쭉쭉 내려서 두 번 더 물을 타서 이번 주에만 120주까지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도 월요일에 주가가 쭉 빠지길래 200주 첫 번째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TSE만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경자 채널에서는 공모주를 주로 분석을 하는데 4월 공모주 중에 마이크로 투 나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TSE라는 종목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TSE는 주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부품하고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른 장비들은 잘 모르겠고 프로브카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전년 이익은 534억 원이었고요. 컨센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매출액과 이익이 약간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할 것인데도 이렇게 컨센이 실적이 늘어난다고 예상한 거 보면 예사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PER이 9.9배인데 아직 PER이 10배가 채 되질 않죠. 그래서 약간 저평가된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매수한 가격은 43,800원이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서 4만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금요일에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가서 44,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로 보면 전 고점이 89,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쭉 미끄러져서 거의 50% 정도 내린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내린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46,000원에서 한번 미끄러졌고 저번 주에도 46,000원에서 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46,000원이 단기 저항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46,000원을 돌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가는 5만원 이상 올라갈 확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6,0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네오위즈, 네, 저번 주에 약간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빨강색 옷을 갈아입었고 뉴프렉스도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을 약간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이나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토리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22,000원을 깨고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을 깨고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50주 단위로 물을 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을 일반 계좌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이런 월배당 ETF를 왜 일반 계좌에서 샀냐면 네이버 종목 게시판 가보니까 이 커버드콜 ATM이 세금 없이 분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분배금 세금이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했던 것인데 자, 보시면 제가 280주를 가지고 있었고 3월 분배금이 60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곱해보면 16,8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16,800원이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일반 계좌에서 매수를 해도 일단 분배금,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스닥 커버드 콜은 세금을 냈으니까 국내 커버드 콜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조금 찾아보니까 국내 ETF 중에 파생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은 분배금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배금 세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분배금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도 분배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투자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인데 노태기가 이번 주에도 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본전 오나 생각을 했는데 또 거의 9%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25만 5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우리 노태기도 텔레콤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이웨이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또 주가가 25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다섯 주를 마저 데려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SCI 종목 변경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 기준으로 MSCI 종목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12일에 확정됩니다. 제가 삼성증권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이 5종목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 KT, 코스모 신소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었는데 KT는 외국인 지분율이 41.65% 밑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는 외국인들이 더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MSCI 편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금량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던 종목이죠. 이렇게 또 주가가 급등을 한 종목들은 지수 편입 기준점을 통과하더라도 MSCI가 의도적으로 편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약간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그나마 이 5종목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S1, SD바이오센서, 제일기획 이 세 종목은 편출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당주 세금과 건보료, 금융소득, 어쨌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그 컨텐츠를 화요일 저녁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